계속 69페이지 보세요. 3번이죠. 등록 기준.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기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지금. 자, 1번에 공인중개사가 개설할 때, 요거는 개인 거거든요. 여기는 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세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디께 나오느냐? 다음 페이지. 자, 70페이지 나오죠? 바로 법인께. 요게 출제하는 거예요. 법인 걸로. 자, 이번에 보시면 법인이 이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여기 법인의 기준. 여기서 이제 하나 거의 매번 출제한다 그 말이에요. 개인 건 필요 없고. 그럼 이제 등록 기준을 보는 거니까 이제 법인일 때 어떤 게 필요하냐 이거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맞아야 등록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등록 요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자를 따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자, 결공실사 그래. 여기 맞아야 등록을 줘요. 여기. 자, 결자가 뭐다? 오늘 다 해야 돼요, 이거.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하나고요. 근데 공짜가 뭐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게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실자가 뭐냐? 실무 교육을 이수를 해라. 이게 세 번째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건 책이 없죠. 책이 없는 거라고요. 사자가 뭐냐? 사무소를 확보하라. 이 네 가지가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 맞아야 등록을 준다고요. 자, 일단 뭐 결공실사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뭘 보자는 얘기냐? 법인 걸 보자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법인의 기준을 보니까 여기서 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책 순서대로 해볼게요, 한번요. 제일 첫 번째 대표자 공인중개사이며, 대표를 빼고란 말 나오죠, 이제. 자, 거기서. 자, 첫 번째. 당연히 대표자야 공인중개사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책에다 표시 좀 해볼게요, 이제. 그 대표자를 제외한 그랬죠. 그 제외. 동그라미, 제외란 말,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 뒤에 임원이나 사원의 그 바로 밑에 줄 3분의 1 이상 줄쳐놓으시고, 공인중개사로 돼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 공인중개사인데, 일단 대표자를 제외하라. 이렇게 동그라미 빼고 나서, 그 임원이나 사원의 얼마 이상이냐? 3분의 1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3분의 1 이상이 누구로 돼야 되냐면,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문장 되게 보니까 대표야 뭐 당연히 공인중개사일 테고, 대표를 뺀 나머지가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가 되면 된다. 그러니까 전원이 몽땅 공인중개사일 필요까지는 없죠. 자,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A란 법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대표를 일단 뺐어요. 임원의 총 수가 9명이라고 한다면 공인중개사가 몇 명 돼야 돼요? 3명 되면 되겠죠? 3명만 이제 공인중개사가 3명만 되면 된다 뜻이에요. 이렇게. 나머지 6명은 누구도 된다 뜻일까? 일반인도 된다 뜻이겠죠. 자, 일반인도 임원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공부하기 싫으시면 임원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임원 중개할 수 있으니까 가서 임원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임원 가시면 되는데 그냥 받아주진 않겠죠? 지분을 투자하라 그러겠죠. 그 돈이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그 돈 많으시면 임원 가시면 돼. 근데 돈이 없으면 그냥 자격증 따는 것이고. 뭐가 낫겠어요, 그죠? 자격증을 따야겠죠. 나중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이란 말 나왔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자, 임원이란 말 나왔다면 하나를 더 정리했을 때, 과연 이게 될까? 자, A란 법인의 대표도 있고 임원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자기는 이제 분사무소도 있겠죠. 그 다음 이제 B란 다른 법인, 대표나 임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자, 예를 들어서 A란 법인의 대표이사가 또 다른 B란 법인 대표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겸임 겸직 그 소리예요.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응? A 법인 대표가 다른 법인 대표 같이 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럼 대표가 아니면요. 일반 임원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일반 임원이라면. 응? 지금 안 되는 게 빨간색 아닌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얘기를 해야 되네? 오늘 또 한 번 더 오늘 그 얘기는 매번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우린 너무 뭐가 없어요? 안 되죠? 그치? 그건 1시간마다 한 번 얘기를 해야 돼. 그 얘기는 자부지가. 너무 눈치가 없어. 그럼 반대로 똑같겠죠, 이거? 응? 똑같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른 법인이 아니고 우리 법인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제 분사무소가 뭐냐? 지사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지사, 영업소, 본사, 지사잖아요, 이렇게. 그 본사 대표이사가 우리 이제 상법상에서는 지배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여기서는 책임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그럼 대표이사가 자기 내 법인의 이제 지사에 책임자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노란색이니까.
네? 노란색이니까 안 돼요. 눈치를 너무 챘지? 안 돼요. 그럼 일반 임원이라면 대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이사라고 생각하시자고요. 일반 이사라면 책임자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니까. 결론은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임원은 절대 겸직 겸임 금지예요. 안 됩니다. 절대.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이때 얘기죠. 중급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업이면 관계없어요. 저거는 중급일 때 얘기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중급 같은 업일 때. 자, 겸직 겸임 금지하니까 안 돼요. 만약에 됐다면 그게 뭐가 되느냐?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으로 처벌해요.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여긴 첫 번째였었고 있겠고, 그다음 두 번째 가실까요? 자, 두 번째 올라가시면 이제 대표자 71.에 꼭 되겠죠.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과 책임자가 교육받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저긴 다 포함되겠죠. 자, 대표자, 그다음 뭐 임원이나 사원의 전원, 그다음 이제 분사무소, 영업소 얘기해요. 책임자가 있다면 그들 모두 다 실무 교육을 받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전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좀 아까죠. 일반인도 있었죠. 아까 임원들이 이 사람도 교육은 받아라 그 말이에요. 교육은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3번 내려오시면 이제 사무소를 확보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뭐라 사무소.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는 게 뭐 당연히 이제 요건 하나일 것이고, 네 번째 내려오시면 이제 자, 법인 자체 결격 사유가 없을 거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 자체도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될 것이고 임원 등도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은 법인 자체가 이제 법률 10조에 있는 건데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유는 이제 오늘 다 정리할 겁니다. 이거 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 봤더니만 이제 그 상법상 회사 종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법인의 종류. 법인은 뭔데? 일단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법상 회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협동조합에 의한 협동조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개를 주의하셔야겠네. 자, 이때 이거를 상법상 회사라고 해야 되고 협동조합이면서 당연히 이제 자본금액이 얼마? 5천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말이에요. 이제 상법상 회사라고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그럼 틀렸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다 되는 거니까 다 주식만 되는 게 아니고 다 허용하니까 주식회사이어야 된다. 그럼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협동조합이 되긴 되겠지만 지금 책 보시니까 그 괄호 안에 보세요. 괄호 안에 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써놨죠. 그 가로 속에 말이에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일까요? 거기는 이제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영리 목적으로. 이건 이제 공익 사업만 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이제 사업 비영리니까 해당이 안 되죠. 이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조합만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사회적일 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비영리 목적이니까 빼고. 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된다는 뜻이겠고. 그다음 내려오시면 이제 그 6번이 바로 나오죠. 6번이라는 것은 법인들은 자, 법률 14조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돼요. 그럼 이 업무가 어떤 건데? 라는 게 있는데 책을 넘기시면 자, 법률 14조에 있는 게 뭔데? 다음 넘어가 보니까 박스가 보이시면서 맨 위에 자, 14조 규정된 업무라고 써놨죠? 그게 법인의 업무라는 거예요. 그럼 크게는 두 개업이 있어요. 1번 중개업. 그건 고유업이고 2, 3, 4, 5, 6, 7을 묶으면 그게 겸업이고 겸업.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업무라는 거는 두 가지를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이제 중개업이란 것과 하나가 이제 겸업. 겸업 종류 6가지가 있죠. 그죠? 6가지. 잠깐 보세요. 물론 이 내용은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다시 나올 테지만 잠깐 보고 가세요. 자, 2번 보면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라고 되어 있죠.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해 주는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을 이렇게 묶어본 말이에요. 3번과 4번은 지금 그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3번, 4번 둘 다 뭐와 뭐에 대해서?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 둘 다, 그렇죠? 둘 다 주택, 상가에 대해서. 그럼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 뿐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업용이다, 농업용이다 그런 표현이 들어가면 틀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 뭐라고 되어 있죠? 대행자가 붙어 있죠. 대행자를 빼고 그냥 분양업, 그냥 관리업 그럼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공통점이죠. 그죠? 대행자 있다는 것과 주택과 상가. 5번 부동산 이용 등 개발의 상담 써 있죠. 이건 일명 컨설팅 말하는 거고, 6번 개공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이다. 이건 프랜차이즈, 체인을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7번 이제 경매나 공매 부동산 등에 대한 이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등이 있죠. 경공매업인데,
내용은 뒤에 하더라도 일단 6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인들은 그것만 해야 돼요. 그거 외에 안 돼요. 즉, 이거 외에 타 업을 영위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다. 그럼 만약에 다른 걸 하면 어떻게 될까? 했다 그러면 이때는 자,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게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못해. 다른 거 못해. 다른 거 하지 마. 하면 등록을 뺏을 거야. 이 뜻이에요. 상대적 취소. 보여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6가지였었죠. 6가지가 법인의 기준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금방 6개 겸업 종류 얘까지 포함시켜서 한 문제가 거의 매번 나와요. 이 안에서. 자,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제. 자, 그렇게 놓고 나서 밑에 표는 뭐 큰 의미였고요. 자, 이제 오른쪽 73페이지부터 일단 펴놓으신 다음에, 자, 거기부터는 이제 책을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 절차를 볼 거예요, 이제부터. 자, 어떻게 해서 이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절차가 되겠죠. 절차의 그림을 좀 그린 다음에, 중개업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뭘 따야 돼요? 그렇죠. 자격증을 따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돼요. 자격증 땄어요. 자, 그자가 이제 등록을 달라고 등록을 이제 신청을 하겠죠. 자, 그런데 신청 전에 미리 해놓을 일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 받아라? 교육 받아라. 교육. 무슨 교육? 예, 실무 교육을 받아라. 이 교육 언제 받아요? 이제 언제 받아요? 신청일 기준 거꾸로 1년 내에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교육 받고 1년이 지났다면 신청이 안 되죠. 그럼 다시 받아요, 그때는요. 1년 안에 해라, 그 말이에요. 교육 받고 나서. 자, 그러니까 1년 내. 그 신청일 기준에서 거꾸로 1년 내니까 이렇게. 그 안에 지났다? 그럼 다시 받으라는 소리고. 이때 이제 뭘 미리 확보해둬라? 사무소를 미리 확보해둬야 돼요. 사무소 만들어 둬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2가지 미리 해야 되죠, 그거를. 자, 이제 교육받고 사무소 만들어 둬야 되는 걸 2가지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청할 때 말로 할 수 있겠어요? 말로 할 수 없죠? 그 뭐가 있어야겠다? 이제 서류가 들어가 줘야 될 것이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등록관청에서 등록에 대한 통지를 해줘요. 해주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3가지가 다 확인이 돼야 통지가 되는 거라고. 자, 일단 서류 다 들어왔나 확인해 보겠죠? 근데 일단 서류가, 심사해 볼 것이고, 현장증 나와봐야 사무소에 있나 없나, 이거? 확인해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소를 확인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등록 기준지로 신원조회를 해요. 신원조회. 전과 등을 확인해 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하자가 있다. 그럼 등록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다? 신원조회 한다니까요. 경찰 등이 신원조회 한단 말이에요. 전과 조회 같은 걸 해본다고. 전과 있죠? 그럼 못 해요. 응? 살벌하죠, 이거, 그죠? 자, 이제, 근데 계속 못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못하는 거예요, 잠깐만. 어쨌든 이제 확인됐다. 그러면 다 3가지 다 맞다? 그럼 통지가 되겠죠, 이렇게. 자, 통지됐다고 치고. 그 다음 하는 게 뭐 하는 거냐? 이제 보증인을 세워야 돼요. 재정보증인. 보증인을 세우는데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어디 가입하면 돼. 보증보험 이런 데다가. 자, 그래 그게 이제 업무 보증이라는 걸 설정한다 이거예요. 보증을 설정한다. 설정했죠? 그 설정된 거 나서 이제 설정 신고를 또 해야 돼요. 별도로. 그럼 이제 그때 뭘 주냐면 자, 등록증을 줘요. 자, 줬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실제로 업무를 개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절차예요. 근데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떨 때 할 것인가? 등록 신청할 때 할 수도 있고, 그때 못했어? 그럼 이 중에 아무 때나 하면 돼. 최소한, 여기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면 되거든, 요거는. 그게 바로 뭐냐? 도장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인장의 등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인장 등록. 자, 그래서 인장 등록은 이제 일단 요 사이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자, 절차 끝났어요. 이렇게요. 이 절차도 이제 몇 번 시험 나온 적이 있었어요. 또 지난번에 문제 한번 푸는 적도 있었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서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 보증 설정은 신청 전에 하는 거예요? 뒤에 하는 거예요? 보증 설정 언제 하는 거예요? 신청 전에 아니면 뒤에 하는 거죠? 뭐 잊으면 안 돼요. 미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뼈대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살을 붙여 나가야 돼. 이렇게 이제. 자, 그럼 살을 붙이자. 절차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 이제? 기간. 응? 기간. 자, 그러면 자, 신청해서부터 통지해 주기. 통지는 물론 서면 통지가 되는 거예요.
통제기까지 요게 얼마 이내에 이루어진다? 응? 얼마 이내에 이루어진다 요게? 지난번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이거. 며칠 내? 7일 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통지가 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증 설정 요거. 언제까지 하라? 응? 언제까지? 그렇지. 그죠? 며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라 이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 중요하다 그랬을 거예요. 이거 설정 안 하면 이 등록증 줘요? 안 준다 그랬죠? 아예 안 줘. 그러니까,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자, 등록증을 받기 위한 것의 효력 요건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걸 말을 풀으면 뭐가 되겠어요? 설정 안 하면 이거 아예 안 준다는 얘기지. 설정해야 주겠다는 얘기지. 효력 요건이니까. 그 다음 설정 안 하고 업을 할 수는 없어요. 또 처벌하니까 그때는 또. 그러면 이제 설정하고 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 개시에 대한 단속 규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 말은 뭐다? 설정 안 하고 업을 개시했어? 그럼 처벌하겠다 이 뜻이에요. 둘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장의 등록이죠. 자, 인장 등록도 언제까지 하라? 야채 마찬가지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면 되는데, 그럼 얘하고 얘는 지금 시점이 같죠. 근데 얘는 말이에요. 인장과는 무관해요. 응? 이거 안 해도 인장 주긴, 인장 뭐야? 이거 등록증 이거 안 해도 등록증 줍니다. 얘랑 틀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 인장 등록과 등록증과는 관계가 없다. 등록이 안 돼도 등록증은 준다, 이거지. 근데 그걸 하고 해야 돼, 이제, 업무를.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해야 되는데, 등록 안 하고 그냥 업을 개시했죠. 그럼 또 처벌해 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 마찬가지겠죠. 업무 개시에 대한 뭔 된다? 단속 규정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두 개가 같은 때 하는 거지만 약간은 달라요. 약간은. 얘는 지금 이걸 안 하면 이걸 아예 안 주는 거고, 응? 얘는 그랑 관계 없는 거고, 둘 다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면, 그냥 해버리면 둘 다 처벌할 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설정했다고 치고, 설정 신고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 등록증 주겠죠? 언제까지? 응? 언제까지? 방금 뭐라 했어요? 그래, 그거요. 지체 없이 이렇게. 응?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즉시란 말로 바꾸면 안 돼요, 또.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또. 자, 우리가 이제 용어가 다른 뜻이에요. 자, 즉시라는 말과 지체 없이라는 뜻은 이건 뜻이 틀리다니까? 다른 의미란 말이죠. 저건 다른 의미다. 그럼 즉시는 언제? 응? 지금 당장 뭐 그런 뜻이겠죠. 지금 당장. 지체 없이라는 이야기는. 그렇지. 최대한 빨리, 뭐 가능한 한 빨리 그런 의미라니까? 그건 틀리고 뜻이 이제. 그건 정확해야 되니까 막 바꿔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즉시, 지금 당장. 그러면 이게, 자, 가능한 한 빨리였다고 한다면, 그걸 억지로 말해요. 날짜로 한번 해보자 이거지. 날짜로 환산해보자. 가능한 한 빨리란 말을 억지로 한번 꿰맞춰본다 그러면, 뭐가 가장 가까울까? 7일 이내, 5일 이내, 뭐 3일 이내, 하루 정도. 어느 날짜가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어느 날짜가 가능한 한 빨리와 가장 근접한 날짜가 될까? 응?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야. 가능한 한 빨리지. 날짜 들어가면 다 틀린 거지, 무조건. 자, 그래서 이제 되다고 치고. 마지막. 자, 등록증 줬죠, 이제? 줬어요. 업을 개시할 수 있겠죠? 언제, 최소 얼마 이내 개시해라. 응? 3개월 내 개시가 돼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죠? 자, 기억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림이 한 가지가 아니죠. 이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예요. 순서, 절차,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 요건 등이 정리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서너 가지 한꺼번에 정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좀 보자는 말이에요, 두 가지. 여기서 두 개 때가 언제냐 이거야. 두 개 때가 언제냐. 언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때가 언제냐 하는 것과 두 번째, 언제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겠냐. 이 때가, 시점이. 이 절차 안에서 말이에요. 이 두 개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뭐, 개공이 되는 때. 두 번째, 업무를 개시하는 때. 이 두 개 때가 같냐, 다르냐, 그거지, 지금. 첫 번째, 개공되는 때 언제? 응? 자, 우린 주관식에 능할 필요는 아직은 없어요, 그죠? 뭐에 능하면 되겠어? 객관식에 능하면 되겠지. 그럼 보기를 주면 되겠네. 신청 완료된 때 1번,
통지 받은 때 2번, 보증 설정 신고한 때 3번, 인장 등록한 때 4번, 등록증 교부를 받은 때 5번. 자, 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응? 요 문제. 개공이 되는 시점. 이 보기 5개 중에서 언제? 응? 2번 또 일리가 있고 또. 다른 의견. 응? 요거 위에 거 지금. 자, 2번 답이 나온 것 같고 또 다른 의견도 있어요? 응? 자기야, 몇 번? 몇 번? 5번. 다시 해봐. 네? 다시 해봐. 몇 번? 1번은 아니죠, 적었을 때. 1번은 뭐 저건 제끼고 아닌지 아닐 것 같고. 4개만 고르면 돼요, 내 중에서. 근데 내가 지금 5번 그랬는데 내가 이랬잖아. 네? 5번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빼고 몇 번? 그렇지, 2번이야, 2번.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등록의 통지를 받은 때 이러면 돼요. 그럼 여기가, 저기죠? 여기가 이제 뭐가 된다? 개공이 됐다. 이 말이 이렇게, 그죠? 자, 똑같은 보기를 두고 두 번째 질문. 업무 개시할 수 있는 때. 다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때. 여기 써있잖아,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 써있어요. 몇 번? 5번이잖아. 어떻게 되겠다? 등록증, 교부를 받은 때 이렇게. 그럼 결론이 이 두 개 때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같은 때가 아니지.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오면 맞는 말일까?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틀린 거지. 이만큼의 갭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업을 개시할 때니까 이만큼의 지금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의 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뭐요? 모든 요건이 다 충족된 뒤 하라 그 말이. 그러니까 다른 뜻이기 때문에 이해했죠? 자, 그렇게 결론이 이제 볼 때 때는 다르다. 이렇게 하는 말은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 맞는 거 아니겠냐고. 이해했죠? 자, 이제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보니까 자, 일단 순서, 그다음에 기간, 요건 이런 것 등이 기억되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 때가 두 가지가 언제냐 확인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절차를 봤어요. 그럼 절차는 지금 얘기한 걸 책으로 쭉 이제 풀어가면서 보면 돼요. 자, 73페이지 보시면 4번 등록하고 서면 통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제 등록 기준을 충족했다면 신청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둘째 줄 끝에 보세요. 둘째 줄 끝에. 자, 신청받은, 등록 관청은 등록 신청받은 날부터 날짜 나와 있죠? 날짜. 며칠이요? 7일 이내. 등록 신청인한테 서면으로 통지한다. 요거죠, 금방. 7일 내 서면 통지한다. 요거, 그림 보신 거고. 밑엔 필요 없어요. 넘어가시면. 밑에 내려오시다가 몇 번? 2번 동그라미. 거기 보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언제까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규약 보증 설정해야 된다. 여기죠, 금방, 그죠? 여기 보증 설정한다. 등록 받고 난 다음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증 설정한다 는 뜻이고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자, 74 맨 꼭대기 3번 동그라미. 자,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뭐 하래요?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요 밑에 거죠, 이제 이것도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라. 자, 그런데 둘째 줄 뭐라고 써 있어요? 인장 등록은 뭐와 같이 할 수 있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여기 이때 할 수도 있다 이 소리야. 이때 할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 자, 4번 동그라미 4번.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자, 등록증 줬어요. 얼마 이내 개시하라고 그랬어요? 3개월이죠. 4번 동그라미. 자, 법에 따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것은 뭐로? 휴업으로 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3월 초가 업을 개시 안 할 때는 휴업 신고하라는 얘기니까 얼마이라는 소리 그러면 3개월 내에는 업을 개시하라 그 말이에요. 넘어가는 때 그때 뭐로 보니까 휴업 볼 테니까 그죠? 그 안에 개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양가로 5번 등록증 교부 1번 동그라미 등록 관청은 보증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랬죠. 응? 그럼 설정 있나 이거 했나 확인한다 했잖아 금방. 확인한 후에 이걸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확인한 후에 등록증을 준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자, 그거 어디 있나요? 여기 지체 없이 준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자, 등록증까지 줬다는 뜻이 나왔죠. 그 다음 나머지 쭉 내려오세요. 이제 맨 밑에 오시면 자, 어디 있으냐? 저기 4번 동그라미 보면은
등록관청은 등록증 줬죠, 이제? 등록증 교부한 때에는 그 사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날짜 아셔야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로 통보하라. 협회 통보하라. 협회 통보하는 거. 날짜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알려줘라. 협회로 알려줘라. 거기 계시고. 지금 줄 치는 거 있잖아요, 왜? 그 위주로 보는 건데, 그 나머지 줄 안 친 것들 있잖아, 많은 것들. 그건 한번 쭉 읽어보면 된다. 그 말이 그냥. 이만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줄 치는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다. 그런 얘기지, 지금. 가장 그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도 그 말이에요, 지금. 자, 됐고요. 넘어가세요, 다시. 자, 그럼 양식 필요 없겠고. 쭉 지나가서 어디 보시느냐? 78페이지. 자, 2절. 등록 결격 사유가 나오죠? 자,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어려워질 것이고, 여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응용까지 했을 때에 약 4문제 정도를 출제한다고 봐야 돼요. 4문제라면은, 2차의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법조문이 이제 10조라고 되어 있죠. 개공 등이에요. 개공 등에 대한 이제 결격 사유라고 하죠. 이렇게. 자, 일단 주기어 표시를 좀 하면 처음 봤죠, 저거 그죠? 저렇게 표시하는 거? 처음 나온 거예요. 별표가 몇 개 있나요? 4개인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색깔이 없어가지고. 더 있으면 더 하겠는데. 이해하셨죠? 자, 더 있으면 더 하겠는데 더 이상 색깔이 없으니까 못하는데 이해될 거라 믿고. 자, 그럼 말을 풀을게요, 이제. 자, 결격 사유가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이 될 수 없다 이거죠. 못한다, 못하는 사유다 이거. 그럼 뭐가 못한다? 개공 등이 안 된대요. 개공 등이. 그럼 일단 여기 이제 12개가 있는데 여기 걸렸다면 일단 뭐가 안 돼요? 개공이 안 되지. 그 다음 직원으로 고용될 수도 없어요. 법인이 임원이나 사원 갈 수도 없어. 아무것도 못해요. 중개업 자체를 아예 못해. 예? 못한다. 그 뜻이고. 두 번째. 자, 이제 된 다음 걸렸어요. 개공이 됐다, 개국됐다. 그 다음에 걸렸다, 여기에. 그러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버려요. 절대적 등록의 취소가 돼버려. 자, 그다음 직원이 걸렸다. 그냥 내쫓아야 돼. 해고해야 돼요. 그 다음 법인의 임원이 걸렸다. 그럼 내쫓아버려야 돼요. 해거나 또 해임을 해야 될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물론 여기서 해고나 해임이란 거는 2달 이내에 하면 되는 건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자, 크게는 2가지야, 이거. 처음에 걸리면 아예 못하는 거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된 다음 걸리면 등록을 뺏기거나 쫓겨나야 되고, 이런 뜻이라고요. 그렇게 중요하겠죠? 그죠? 느낌상 볼 때도 그렇죠? 예, 중요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내용을 책으로 들어오니까 79페이지. 결격사의 의의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자, 결격사의 효과라는 것도 금방 설명 다 드린 거라고 지금. 굳이 읽을 거 없어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뭐야, 처음에 걸리면 아예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고, 된 다음 걸리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뭐 해고한다 그 뜻이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는 없지요.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81조 바로 가시면 돼, 이제. 81페이지. 자, 3번.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거죠.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얘기예요. 이제, 줄 하나 긋고 갈 게 있는데, 왼쪽에 80페이지. 자, 3번. 법인의 결격 사유 써있죠. 4번도 고용인의 결격 사유 써있죠. 그럼 이제 먼저 법인의 결격 사유에서 2번 동그라미. 법인 임원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둘째 줄 가운데쯤에 2월 이내 걔를 내보내라. 그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고용인도 걸려있다고 하면 그것도 1번 동그라미에 둘째 줄 끝에 있군요. 얼마라고요 또? 2월 내 걔를 내쫓아라 이 소리예요. 그건 좌우지가 걔를 내보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러니까 쫓아버려라. 2개월 내 그 소리예요. 지금 둘 다. 그 얘기였고. 이제 어떤 경우 있나 보니까 이제 81쪽부터 내용 들어가는 것이요. 자, 3번 결격 사유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 1번 동그라미 누가 있습니까? 미성년자. 2번 밑으로 들어오세요. 내용 읽을 필요 없어요. 2번 동그라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가로 있는 말로 쓰면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내용 읽을 필요 없다고 이 책은요. 목차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넘어가서 82페이지.
3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있죠. 그거까지. 자, 내용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세세를 묶었어요. 자, 첫 번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능력이 뭐다? 제한되어 있다. 몇 사람? 크게는 3사람. 첫 번째 미성년자. 두 번째가 피한정 또는 성년 후견인. 그다음 세 번째가 파산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털어내면 돼요. 내용 책 읽지 마시고 다 쓸데없어요 그거. 그냥 바로 또 이해해보자고요. 자, 미성년자 뭐 누군지 아시니까 됐다고 치고. 근데 민법 배울 때 이렇게 안 배웠습니까? 미성년자인데 자, 혼인했다. 그럼 성년으로 봐준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의제, 성년 의제 그러잖아요. 우리 법은 그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자, 성년 의제 인정 안 됩니다 이거. 자, 두 번째 아버지가 친권자라는 소리예요. 아버지가 동의했다면 개공된다 못한다? 아버지가 동의했다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20살 넘어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근데 이제 자, 우리 미성년자도 우리 시험 볼 수는 있죠. 시험 볼 수 있어요. 제가 올해 공교롭게 이제 여고생, 남고생, 고등학생 4명 가르쳐 지금. 학원마다 4명. 전 다 합쳐갖고. 아주 예전에 제가 여고생 1명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건 한참 전 얘기거든, 그때는.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여고생 3, 남고생 하나 있어요. 여고생 3, 남고생이 하나. 이제 학원마다 이제 화요일 안산이 여고생 2, 월요일날 성남이 남고생 하나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는 어디더라? 딴 데 하나 있고. 근데 여고생들은 공부를 잘해요. 고2인데 고2. 그러니까 올해 고3 올라가는 거지 이제 해제났으니까 올라가는데 걔들은 잘해. 잘 들어. 야간반에 들어와 듣는 애들인데 그게 이제 잘 듣는지 모르지 뭐 시험 안 봤으니까. 계속 끄떡거리니까. 얘기를 하면 이러고 있으니까 잘 듣는 것으로 보일 거 아니야. 거기에 끄떡대고 있으니까. 아니 졸지도 않고. 그래 잘 듣는 거지 뭐해 그게. 이러고 있으니까 잘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있겠지 설마 아니. 모르면 이럴 거 아니겠냐고. 표정이 딱 보인다니까 모르면 이래요. 근데 이러면 듣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뭐 쉬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이제 월요일날 남자의 걔가 문제인데 고민해 그거. 남학생이 이제 교복도 입고 반 저녁 때 이렇게. 근데 잘 오기는 또. 근데 원장님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해 나한테 저걔 좀 신경 써달라고 그런다고. 아버지가 와서 이제 그 등록시켜놓고는 아버지가 부탁하고 하는 모양이지. 그러니까는 원장님은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들한테 좀 신경 쓰면서 가르쳐달라고 그러는 거라고 자꾸. 아빠 감을 줘. 근데 뭐 어떻게 가르치냐고 맨날 자는데. 내내 자 3시간 내내. 그게 어떻게 뭘 가르치냐고. 깨워 계속 깨우라고 그러거든. 그럼 또 자는 거야. 7시에 저녁에 들어와서 딱 눕기 시작해. 그럼 내내 자. 끝나면 눈 뜨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지. 원장님이 막 혼내 또 불러다가 너 왜 그러냐고 혼내는데 그게 피곤하니까 그렇게 했지 뭐. 애가 뭐 그렇게 했죠, 그죠? 안쓰럽기도 한데 그 뭘 가르쳐 내내 자고 있는 애를 갖다가. 야, 그 지금 그 고민이야 그거 지금. 아버지가 아마 이제 단단히 부탁하고 간 모양인데, 그 원장님 쪽에서 이제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떡하냐고. 뭐 눈을 뜨고 있어야 뭘 가르칠 거 아니겠냐고. 응? 눈을 떠야 날 봐야 가르치지. 하여튼, 근데 여고생들은 안 그래요. 똘똘해. 야, 그 내가 볼 때 여자분들이 훨씬 공부를 잘해. 남도 2분 계시지만, 내가 경험에 의하면 여자분들이 훨씬 더 집중도가 높아. 이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더 이게 뭐랄까, 성취도가 높다니까요. 근데 이제 남쪽 2분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평가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쭉 보면 여자분들이 훨씬 더 뭐랄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막 끈기도 있고 더 그렇다니까, 오히려. 남자보다 훨씬 더 끈기가 있어. 더 이렇게 뭐랄까 집중력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여자가 좋아. 근데 이제 그래도 다른 데 가잖아요. 그럼 여고생 걔밖에 안 봐, 수업할 때. 걔만 보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물어보지, 알아들었니? 그럼 걔 끄떡거려. 그럼 다 알아들은 거야. 안 그렇겠어요? 여고생 알아들었으면 다 알아들은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걔만 보고 수업하는데 이렇게. 그럼 이제 다 알아들은 거 같아. 그럼 넘어가는 거고. 걔가 이상하게 된 거 같아. 그러면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런 얘기였어요, 이제.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두 번째. 자, 피자부터죠, 이게. 피한정, 피성년이라 써 있잖아요.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맛이 갔어, 맛이. 네? 맛이 갔다고요? 요 사람은 반만 맛이 갔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맛이 갔어. 얘는 정신이 들락날락해요. 얘는 나갔다 아예 그냥 안 들어와요, 정신이. 그럼 어느 정도일까? 둘 다 이제 목이 모기만 말라요.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무슨 물 마시겠어요? 욕조, 양변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양변기물을 막 마신다 이 말이야. 퍼서 이렇게 마셔, 변기물을. 근데 딱 보니까 막 마셔, 변기물을. 얘한테 너 피성년 후견인이지?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느냐? 성고를 받아야 이렇게 불러요.
선고라는 거 받아야 돼요. 다른 표현을 쓰면 이제 개시 심판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선고. 심판된 자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뭐냐? 취소가 되기 전에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심판된 사람 말하는 거고 취소되기 전.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파산자 있어요. 파산자라는 뜻은 대충 감은 올 것 같아요, 이게. 망했다는 뜻이 같죠, 이거. 망했다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까, 그죠? 파산했다는 얘기가. 근데 파산했다는 뜻이 망했다고 다 파산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파산을 하려고 그러면 선고가 돼야 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만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이제 뭐 굳어놨다, 뭐 신용불량자, 그런 사람 다 파산한 게 아니라고. 정식 법원에서 땅땅땅 선고 있었어야 파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파산했다고 할 때, 아직 뭐가 안 됐냐면요. 복권 결정이라고도 하고, 복권 결정 또는 면책 결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도 법원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원의 결정이 되기 전에 있다 이거지. 두 가지 결정이 되기 그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권 되면 괜찮아요 이제. 면책 결정 받았어? 그럼 괜찮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럼 둘 다는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어떤 걸 받아야 돼요? 선고되고 둘 다 뭐뭐 되기 전이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사람들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파산자 잠깐 책을 다시 보니까 지금 이제 그 83페이지 올라오시면 큰 박스가 보입니다. 그게 일명 파산법이에요. 파산법. 그래서 이제 574조 당연 복권 써 있죠. 거기서 몇 항 보시느냐? 자, 1항에서 아니다. 2항 자, 1항의 3항. 1항의 3호.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선고 후에 자, 사기 파산으로 유죄 판결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당연히 복권한다 그랬거든요. 그냥 연수만 좀 받으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신청해서 나 파산 선고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요. 채무자가. 이제 부도났다는 거지. 돈 없다. 그럼 선고 법원에서 딱 봐서 그래 그럼 알았어. 땅땅땅 때려줘. 아니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 또. 직권으로 너 파산했어. 땅땅 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선고됐자 이렇게 선고됐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돈이 한 푼도 없어. 빚 부도나 아무것도 없다고. 자, 선고 신청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파산 선고가 됐어. 얘도 신청했어요. 선고가 됐어. 근데 얘는 돈이 많아. 채무 능력 얼마든지 갚을 수가 있어. 있는데 일부러 안 갚는 거야. 그럼 돈을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현찰로 다 바꿨지. 또 금사고, 금사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달러 사고 했을 거라고 다 돌려놓고 이렇게. 그랬다가 절수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금이나 이제 현찰을 다 바꿔와요. 바꿔갖고는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랩으로 꽁꽁 싸야 되지. 어디다 묻어놔야 돼 이거를? 마늘밭에 묻어놔요. 마늘밭에 딱 묻어놓고 가서 나 돈 없어요 그러는 거야. 파산했어요 그런다고. 그러면 진짜 돈이 없네? 땅땅땅 때렸어. 나중에 이게 발각됐어. 그게 들켰어요. 이게 사기 파산이에요. 이게 사기 파산. 그럼 이 사람이 그에 대한 벌 받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그냥 파산한 거잖아요. 그럴 때 10년 지나면 복권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얘기 되는데, 자, 10년 지나 복권된다고 할지라도 금융활동은 못해요. 경제활동은 못해. 이제 경제활동 할 수 있겠지만 금융활동을 제한받는 거지. 저 사람 자기 앞으로 통장 개설도 못하고 신용카드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에요. 파산 선고됐죠?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숨만 쉬고 있는 거야 그냥. 금융활동 아예 못하니까. 하다못해 어디 가서 일을 할 거 아닌 게죠? 통장 개설이 안 되거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통장을 이렇게 돈 받아와야 돼 이렇게. 그런 사람 거의 이제 뭐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죽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사망선고한 거나. 그게 회복되려죠. 빚을 다 갚고도 회복하려고 그러면 한참이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신용이 회복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나라 같은 사회 구조에서는 이게 한번 됐다가 복권되지요. 그래도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려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저기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그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저거 한번 겪은 사람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해요. 그만큼 파산했으니까 빚 안 갚죠. 안 갚아요. 그럼 편해질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더 고통스러워 그게.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다고 살아나기가.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파산 선고 받아버리면 돈은 안 갚아올 수 있어. 그 안 갚는 것 뿐이지 그 이후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져요. 자, 그런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안 맞는 거예요. 저거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가졌더니 이제. 두 번째 가면 이제 책 보시면 어디 가느냐면 이제 83페이지 밑에 2번. 전과자로 써놓은 거 있죠? 말이 좀 그래요. 그죠? 자, 넘기면, 자, 84페이지 볼게요. 자, 1번 동그라미. 좀 긴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느냐? 형벌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가로 열고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경과하지 않은 자로 써놨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보니까 기억 동그라미,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밑에 니은 동그라미, 집행 종료. 박스 밑에 디귿 동그라미, 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또 박스 밑에 리을 동그라미, 집행 면제. 그 안에 이제 영어 스몰 a, 특별사면, 그 다음 오른쪽 85쪽, 영어 스몰 맨 밑에, 영어 스몰 b, 법률 변경. 다음 페이지 86쪽, 맨 위에 영어 스몰 c, 형의 시효 완성. 여기까지 일단. 많은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이제 금고 이상형에 대한 선고 받았답니다. 자, 싸그리다 3년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경우냐? 첫 번째가 이제 만기 석방됐다, 만기 출소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집행이 종료된 경우 이기고, 요게 두 번째가 이제 가석방이 있어요. 가석방도 이제 무기가 있고 유기가 있죠. 요거는 뭐냐? 이제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큰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이제 형 집행,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형 집행을 면제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 세 가지가 이제 긴 문장을 지금 쪼개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바로 내용 보자고요. 첫 번째 우선 여기 금고 이상 형자가 써 있어요. 이렇게. 금고 이상 형이다. 이 형이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 형법에 의한 형벌의 종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형법에서 이제 형 종류가 몇 개 있다? 9개가 있어요. 이렇게 9개. 가장 무거운 게 이제 사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이제 징역이라는 게 있고, 금고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 밑에 이제 뭐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라는 게 있다고요. 9개가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금고 이상 그랬으니까 금고를 포함 그 위로라는 뜻이고, 이렇게. 그 밑에는 의미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 남았는데 사형은 빼야 되죠. 어차피 이거 죽었으니까. 자, 뺐다. 그럼 몇 개 남습니까? 2개 남죠. 뭐와 남았어요? 징역, 금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하는 형의 종류는 뭐와 뭘 말한다? 징역과 금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 사형이 맨 위에 있었죠. 아까 맨 밑에 몰수가 9번째 있는데 이게 어떤 순서일까요? 이게요, 무거운 거에서 가벼운 순서겠지, 이게. 그죠? 그러면 억지로 2개만 비교해 보세요. 징역과 금고만 비교한다면 둘 중 뭐가 더 무겁다? 징역이다. 왜 그렇다고? 그게 이게 또 왜? 근데 이 둘은 차이가 없으니까, 똑같은 거니까. 둘 다 교도소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들어가 살아야 돼. 그리고 둘 다 무기도 있고 유기도 있어요. 차이가 없어. 근데 왜 이게 징역이 더 무겁다고 그럴까? 이유가? 그렇죠. 그렇겠잖아요. 징역은, 이 징역이란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싫어도 일을 시킨단 말이죠. 강제로 일을 해야 돼. 일을 한 대가는 주는 거예요. 돈은 준단 말이야. 대가는 주는데 이건 내가 싫어도 할 수 없어. 일을 시킨다고. 그럼 금고랑은 뭐냐? 가만히 가둬만 두는 거예요. 일은 안 시킨단 말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이건 더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금고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경제사범이나 정치범들이 주로 받아요. 과거에는. 어쨌든 됐다고 치시고. 그럼 이제 일단 둘 중에 하나 됐어요. 그럼 이제 금고 이상이니까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았대. 이렇게. 그 다음 뭐죠? 집행이 끝났다는 거죠. 바꿔 뭐다? 만기 석방됐다. 기간을 채우고 나왔다, 이 소리야. 나 기간 채우고 나왔다더라. 그럼 얼마 동안 하지 말아라. 3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어떤 징역 금고 받고 선고된 다음에 다 살았다? 그럼 나왔어? 나온 날부터 3년 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결격 사유에 있어서 말이죠. 얼마 동안 못하는 건데, 즉 결격 기간. 이걸 계산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 있느냐?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요. 뭐 지금 이 형이죠. 형으로 인한 기간. 많아요. 이게 형으로 인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데, 2자로 줄이면 형기는 초이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 형기가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인한 기간도 있는데, 여기 이제 취소로 인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민법 157조가 준용이 된다고. 민법이 준용돼. 그래서 여기는 초이를 빼요. 요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넣고 빼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3년이라고 할 때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란 말입니다. 가령 2018 오늘 1월 11죠, 그죠? 오늘이. 오늘자 어떤 사람이 징역을 살고 만기 석방돼서 나왔어요. 오늘 출소했어요. 얼마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되죠. 그럼 언제까지 못해요? 언제가 끝이에요? 언제가 끝이냐고. 3년의 끝. 2021년 1월 며칠까지가 끝? 1월 10 아니면 11일. 응? 언제? 1월 10 아니면 11 언제까지냐고요? 11. 어? 아까 발음을 하지 말고 11. 10까지. 여기까지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거. 왜 그래요, 지금? 오늘 들어갔죠, 이거. 초일 들어갔죠. 그러니까 끝나요. 여기서 끝나야지. 여기가 아니고. 의아해하는 눈빛은 왜 그래? 네? 자, 봐요. 오늘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자 2019 1월 10까지가 뭐예요? 이게 1년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2020 1월 10까지가 2년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2021년도 1월 10까지가 3년짜가 되는 마지막 날이니까 언제 풀어진다? 그 다음 날인 11에 풀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게 됐죠? 요게 초일 집어넣는 거라면 요게. 자,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 지금. 자, 그 다음 됐다고 치면 일로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가 나오겠죠? 자, 이제 그럼 이건 3년 지난다는 뜻이겠고. 자, 가석방 있어요, 가석방. 가석방은 뭐냐면, 이 뜻은 아시겠죠? 이거 어떤 얘기지? 응? 가석방 뜻은 알겠죠, 이거? 나왔잖아요, 나왔어. 안 들어본 말 아니에요, 이거? 혹시? 뭐, 영화 같은 데 나오고 그러잖아요. 가석방이라고. 뜻은 알죠, 그럼? 이거 설명 안 할게요, 그러면요. 자, 이건 공식이 있다 그랬어요. 남아있는 기간에다가 3년을 보태라. 이랬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네? 그럼 남아있는 기간에다 3년을 보태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종류가 뭐 있다? 무기, 유기. 무기라는 건 말은 뭐예요? 무기라는 얘기는. 기한 없다. 평생 살아라. 이거거든. 근데 자, 그럼 무기징역, 무기금고소로 살다가 어떻게 했대요? 가석방 나왔대. 그럼 얼마 동안 못하냐 이거지. 그럼 남아있는 기간에서 3년을 보탠다는 얘기니까 이 무기란 말 뜻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 얼마인지 알아요? 모르니까 그냥 10년으로 그냥 치는 거예요, 무조건. 10년. 10년 간주하면 얼마 보탠다? 3년을 보태겠죠. 합이 얼마 나와요? 13년이 나오게 되지, 이렇게. 그럼 무기수는 가석방 됐으면 얼마 못한다? 13년을 못해요. 요 기간 동안 안 된다 소리, 이렇게. 그 다음 유기는 어떻게 한다? 똑같아. 요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뜻이 되지, 이렇게. 그럼 바로 이해하시면 돼. 가령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3년을 살고 가석방으로 나왔으면 합이 얼마 지나면 돼요? 합이 9년 지나면 되는 거죠. 이해하죠? 그 다음에 이제 6년 만에 나왔다면 얼마 지나면 되고, 6년 지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럼 여기는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간단하게.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뭐라고 써있냐? 형 집행을 면제한다고 그랬죠, 지금. 그쵸? 거기 이제, 그럼 책에서는 어디 보는 거 아니? 다 설명드리는 책 별도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84쪽에 오시면, 그 리을 동그라미, 집행 면제, 그거 말하는 거, 지금서부터는. 그럼 이제 집행 면제 해놓고 나서 거기 내려오시다 보니까 영어 수업을 A에 못 써놨어요? 특별 사면, 하나. 오른쪽 85페이지에서 그림 밑에 영어 스몰 B, 법률 변경, 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86쪽에서 맨 위에 동그라미 스몰 C, 형의 시효 완성 써있죠? 그 세 가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책들 해보니까 첫 번째가 특별 사면, 두 번째가 법률의 변경, 세 번째가 이제 형의 시효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자, 일단 세 개만 할게요, 그냥. 그럼 일단, 자, 특사. 요거 줄일게요, 말을. 뭐라고 그런다? 줄여서 특사라고 그래요. 특사. 특사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그죠? 뭐, 어떨 때 들었어요? 광복절 특사, 뭐, 성탄절 특사, 그래. 아니면 또 최근에 특사 나왔죠, 한번. 금방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금방 얼마 전에 했잖아요, 특사. 아, 시사에 전혀 관심 없으시구만. 공부에 열중하시느라고? 그런다 공부 열심히 하나?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시사에 관심 없어요? 아니, 얼마 전인데?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 있잖아요. 그냥 막 복권되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나왔어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죠? 혜택 받은 적이 없죠, 이걸로. 나는 있어요. 저는 혜택 받은 적 있어요, 한번 혜택 받아서 한번 싹 이렇게 서면 받은 적이 있었죠. 운전면허 벌점. 면허 벌점 받은 거 싹 한번 까줬어요. 요번에도 그랬어요, 그거 한번, 요번에도. 행정 처음 받은 거 있죠, 면허증 위반한 거 있잖아요, 왜. 운전면허 같은 거. 뭐 위반하면 뭐 딱지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벌점 먹고. 그거 싹 없앴단 말이에요, 한번. 요번에도 그랬어요, 요번에도. 최근에. 운전 안 해요? 위반은 안 하시지, 전혀. 그래요. 준법, 전 특채니까, 그죠? 제가 이제 한 15년도 넘었죠. 한 17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실수를 했어요, 한번. 이제 사고 난 건 아닌데, 이제 음주운전 걸렸어요, 한번. 한 17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성남 강의를 할 때인데, 이제 오전 수업 마치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중앙생분 몇 분하고 같이 약 반주를 한 거예요. 나머지 몇 분하고. 근데 많이 안 먹었어요. 소주를 서너 잔 먹었을까? 그랬는데, 평소에 술 좀 많이 먹는 편이라서 이제 주량이 좀 센 편인데, 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정도면. 그래서 이제 마셨어. 그러고서는 이제 오후에 쉬었어요. 그리고 야간 수업도 다 잘했어.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끝나고 나서 이제 10시 끝났으니까 차를 몰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왔는데, 멀쩡히 집은 와요. 집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00m 남았을려나? 그런데 딱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 그럼 자신있게 불었어요. 아니, 점심 때니까 한 밤 늦게 11시쯤 불었는데 뭐. 설마하니 그래서 확 불었더니 나왔어요. 0.07 나오더라고. 그날 몸이 안 좋았는지 하여튼 그러는 바람에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 걸렸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잡혀갔어, 경찰서로. 그래서 뭐 진술 다 쓰고 이렇게 하고는 이제, 그러고는 벌금 왕창 두드려 맞고, 그때 100만 원인가 넘게 맞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맞고, 이제 면허 정지 100일 맞고, 그랬어요. 야, 벌금 내는데 뼈가 아픈 것 같아. 억울해가지고. 내 잘못이긴 하지, 내 잘못인데, 어쨌든 참 벌금 내는데 참 진짜 뼈가 아픈 것 같더라니까? 그게 벌금도 냈어요, 그거. 벌금도 내고서,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날 하루 조사받고 왔잖아요. 그럼 3만 원 까주더라고. 벌금에서. 하루 조사 받았으니까. 그럼 까고 나서 96만 원인가 얼마나 기억이 있어, 제가. 같은 거 냈어. 그러고는 이제 정지를 먹었잖아요. 근데 100일 정지야. 근데 이제 그때 어떤 고통공단에 어디 가서 교육을 한번 받으면 까줘, 며칠을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교육 받고 왔더니 까주더라고, 며칠을. 근데 그래도 한 석 달 가까이 이제 운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차는 몰아야 돼. 매일 다른 학원 가야 돼, 강의를 하러 가야 되니까. 어차피 차를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건 정지돼 있고, 이렇게. 자, 그럼 그때 운전을 할 때 보면 아마 그렇게 운전하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단 한 건도 안 날 거야.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고 날 일이 없어. 왜? 새벽에 말이에요. 이제 나밖에 없어. 교차로에. 딱 서 있어. 빨간불이잖아. 딱 서 있어. 안 가. 정지선 이거 칼이야, 칼. 절대 안 넘어가. 딱 지켜. 노란불 절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딱 봐서 파란불 들어가. 노란불 때문에 서 그냥. 안 가. 그렇게 운전해봐. 사고 안 나지. 그냥 아무도 없어, 나밖에. 주위 진짜 아무도 없어. 근데 딱 서 있어,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신호는 위반 안 해도 좋은데 사고 나면 문제야, 또. 사고 나면 내 발가 뜰까 내가 없다는 게 또 알려질 거 아니냐고. 나는 받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내가. 운전을 좀 나름 하는 편이라. 근데 나 받치면 또 문제네? 이것도 문제야, 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차소 서 있지, 내가 신호 대기할 때. 계속 봐야 돼. 누가 나 봤나 봤나. 뒤도 보고 계속 보고 있어야 돼. 누가 나 봤나 봤나. 그 피해가야 되니까. 계속 그러면서 다니는 거야. 나 반다 안 반다 이래가면서. 얼마나 피곤해, 정신이. 아주 피가 바싹바싹 말라요. 한번 갔다 오잖아. 그럼 뻗어. 힘이 들어갖고. 그러면서 다니고 살살 이렇게. 운전을 살살 다니고 옆에 보고 다니면서. 그렇게 운전한다면 사고 나겠어요, 그거? 한 건도 안 날 것 같아, 진짜. 그렇게 하면. 야, 그게 얼마나 내가 고역을 치렀는지 된통 한번 됐잖아. 그다음부터는 절대 이제 술 냄새 맡아도 운전 안 하는 거야, 이제. 차라리 오전에 뭐 그러려겠지만 점심 때 반주 먹잖아요. 절대 운전 안 해, 그날은. 차라리 대리비가 훨 싸요. 그죠? 대리비가 훨씬 싸지. 아유, 그래서 한번 대봐야 돼. 그럼 절대 두것도 안 해, 그거. 그래서 제가 한번 된통 돼갖고 벌금 물었죠, 고생했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절대 술 냄새 맡아도 운전 안 하잖아요. 절대. 무조건 대리 불러. 대리. 아유, 끽해봤자 몇만 원이 떡을 쳐요. 대리비 그거 쑥 줘봤자. 그래봤자 뭐 시골서 지방서 와도 마찬가지야, 그거. 그게 훨씬 싸지. 벌금 요즘 올랐어요. 또 벌금은 요즘엔 많이 내죠, 또. 어쨌든, 자,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만 이제 그 100점 벌점 먹었잖아요. 특사로 봤는데 싹 까주더라고, 한번. 그게 특사예요. 자, 그럼 이제 특사부터 얘기해야 되겠는데,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여기서부터.